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6.4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북한과 일본이 발표한 북일 합의안의 배경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4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에서는 한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이 4.27%로 나타났는데요. 내일까지 투표율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경우에 최종 사전 투표율은 10%를 넘어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마도 사전 투표로 인해서 이번 선거 예상 밖의 결과로 놀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간에 맞춰서 발표되는 출구조사 결과도 이번 선거에서는 변수가 많을 것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빙의 대결을 펼치는 후보들은 개표를 모두 마칠 때까지 조마조마한 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6.4 지방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전투표를 하셨다면 그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어와 있네요. 네, 세월호에서 선미 절단을 하던 잠수부 한 분이 작업 도중에 사망을 하셨군요. 예,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세월호 4층 선미 다인실 창문 부근에서 절단 작업을 벌이던 잠수사 이모 씨가요, 오늘 오후에 숨졌습니다.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된 시각은 오후 3시 20분 경이었고요. 최종적으로 3시 35분 경에 사망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요, 오늘 2시 20분 경에 충격음과 함께 이상이 생겼고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죠. 언제부터입니까? 내달 2일부터 90일간입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학생들에게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국회의원들은 유가족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죠. 또 기다리라고 그랬군요. 네. 그래서 결국 3일 동안 그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에서 버틴 끝에 어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일단 마련은 됐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 중 하나였죠.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그 여야가 삿바 싸움을 벌였던 건데요. 여야는 그 실명을 거론하는 대신에 기관의 장으로 표시하면서 타협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만약 그 안에 김기춘 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실질적인 의미나 정치적인 상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 핵심 증인이 채택되는데요.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유가족들의 지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한다 이런 예외 조항을 줬다고 합니다. 정말 자의적인 기준인데요. 결국은 정치 공방으로 시간만 끌다가 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고 봐야죠. 네네. 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 오늘 출근길에 그리고 아니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자신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까운 투표소 어디든 들어가서 표를 행사하면 되죠. 네. 지난 2010년 당시는 이 지방선거 당시에 그 투표율이 5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3일로 이 투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투표율에 영향이 있을까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사실 국민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때는 선거 때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투표일 하루라고 하는데요. 네.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투표해야죠. 내일도 많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서울시장 후보들 간에 이른바 그 잔류 농약 논쟁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원순 후보 측에서 오늘 감사원에서 받은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요, 오늘 서울시가 통보받은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하면서 이 감사원에 공개한 처분 요구서에 16번 각주에 나와 있는 농약 검출 관련 내용이 서울시에 통보한 처분 요구서에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감사원에 자체 공개한 처분 요구서에는 이른바 16번 각주란에 이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3건 중에서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통보받은 내용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서울시가 받은 최초이자 마지막 통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가 아주 초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총력전에 나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상당히 좀 다급해 보입니다. 네. 지난 29일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가 지금 금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최근 막바지 여론조사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최근에 조사된 여론조사를 종합해본 결과 대략 한 5곳 정도에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가 오늘은 경기와 인천에서 기싸움을 벌였고요. 특히 새누리당은 지방 공략에 집중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화력을 쏟아붓는 그런 양상이라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면 이전 같으면 이 하루만 초조하면 되는데요. 이제는 사전투표 때문에 3일 동안 후보들이 극도로 초조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른 소식인데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MD라고 그러죠. 네. 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이 MD 부분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한 논평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 지역의 가장 큰 경제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MD 네트워크에 유혹돼서 넘어간다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중국 측은 그 한국의 MD 참여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지만 당장 지난 4월에 방한했던 오바마 대통령도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리고 갔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도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상호 운용성이라는 건 사실상 군사 정보, 기술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거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사실상 한미 간의 MD 편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일본이 이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합의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분위기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미일 찰떡 공조, 북한 고립 이것이 한반도 정세의 기본적인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일본이 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자 청와대가 상당히 당혹해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단 그 청와대는 외견상으로는 이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반응이지만 상당히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납치 문제를
내세워서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죠. 미국도 사실 납치자 등 인도주의적 이슈라서 대놓고 비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답게 전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여파 때문에 여의하루 나들목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여의도까지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호대교 지날 때까지 쭉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는데요. 일산 쪽 흐름은 올림픽대로보다는 다소 여유로운 편입니다. 북에서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 남산 터널들은 1호 터널부터 3호 터널까지 모두 강남 방면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6.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진보 성향 후보들은 단일화에 성공했는데 보수 후보들은 난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교육감 후보를 만나보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1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를 만나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감 보수진영 후보 중에 한 후보지요. 조전혁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돼갑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수진영 후보는 5명이나 돼요. 네. 더 선거에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 보수진영 후보 5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저는 바른교육감 추대위하고 이 경기도에서도 보수교육감 추대위에서 제가 보수 단일 후보로 그렇게 추대가 되었습니다. 아, 예. 예,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보수 후보는 조준혁 하나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지금 분위기는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재정 후보를 누르고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1등을 한 결과도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정말 저를 같은 단일 후보로 알고 선택해 주셔야지 자신의 표가 4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투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 선거가 좀 네거티브로 좀 흐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특별히 무슨 네거티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네거티브는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이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데 감히 부정한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전과자가 나와서 교육감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재정 후보는 입영을 또 깊이 했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공식 서류에 입영 기피자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걸 지적을 하고 해명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무슨 네거티브다라고 저를 오히려 네거티브하는 사람으로 이야기가 다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으로부터 검증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 저는 어떤 경기도민이든 학부모든 간에 적어도 전과자가 교육감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이 선거는 이제 정책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전혁 후보께서는 나만의 아주 특별한 교육 정책이 있다. 이걸 네. 공약으로 내놓는다라고 이제 내놓으시는 게 있죠. 그 공약 중에서 네. 중요한 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경기도 학력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학력. 네, 이 학력 빨리 시급히 올리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학업 성취도 평가를 정례화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저만의 특별한 교육정책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자녀들 자녀교육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인 6년제 기숙학교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학년기 청소년들 중에 학교에 안 있고 거리를 배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경기도에만 5만 명이 넘게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5만 명, 예. 예. 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그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요. 이 학생들 갖다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 시설을 갖다 그 확충하겠다 하는 게 또 다른 공약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공약이 있지만은 제가 그 특별히 오늘 YTN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공약이 몇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단원고가 이제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참 가슴 아프죠. 네, 그 참 가슴 아파하는데 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떤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이 참사를 당한 친구들은 소위 외상후 스트레스 뭐 이런 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 이 주민들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 철저히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요. 예. 문제는 다시는 참사가 안 일어나도록 정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안전 문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좀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조전혁 후보께서는 그 플래카드 앞에다가 말이죠. 네네. 전교조 명단 공개 이렇게 써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이재정 후보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이재정 네네. 후보의 그 공약 보셨죠? 뭐 전부 다 꼼꼼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대표적인 공약들은 제가 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뭐 그 무슨 민생교육감, 혁신교육감 이런 이 듣기 좋은 원은 내걸었는데요. 저는 이재정 후보에 대해서는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후보 사퇴를 빨리 하는 것이 경기도민과 학부모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그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정가를 저지르고 감방까지 갔다 온 사람이 열감 나오겠다는 그런 그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을 전교조에서 이렇게 추대를 갖다 하고 또 그런 사람을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후계자로 또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교육감 후보로 추대하는지 저는 그 비도덕성에 화가 날 지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네. 공약에 관한 비판도 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저는 이재정 후보에 대해서는 네. 공약에 대한 비판 자체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 비판도 안 했습니다. 공약 예. 이전에 예. 교육감 나오시는 분들은 예. 적어도 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성이나 네. 경력을 갖춘 분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네. 공약을 평가할 언급할 가치조사가 저는 없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교육감이 만일 되신다면 당장에 급하게 해결하실 일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력 문제하고요. 앞에 말씀하셨고요. 예,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교권. 이게 학생인권조례 관련한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균형 있게 알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교육재정 부분인데요. 예. 교육재정 충분히 확충해야 됩니다. 네. 전임 교육감이 사사건건 중앙정부 경기도하고 대립하느라고 못 받은 교육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대로만 챙기면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진보진영 후보지요. 이재정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돼갑니까? 네. 아니, 선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교육감 선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네.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도 않고, 네. 이 세월호, 정말 비극 이후로, 역시, 아주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참담해진 것 같고, 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참
이 선거 자체를 알리는 것이 어렵고요. 우선 기호도 없죠. 정당 배경도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깊은 이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주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특히 저 교육감 선거가 이게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 간에 물론 뭐 당선을 위해서 이런저런 걸 다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교육에 있어서야말로 정말 이념적인 것들을 다 초월해서 이 교육 자체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정책 선거가 돼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너무 깜깜이 선거가 되고 나니까 네. 그런 일종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이념적 대결로 몰고 가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교육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교육적인 것이죠. 네. 네. 자,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 선거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정 후보님만의 교육 정책 매니페스토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경기도의 경우에 지역과 지역 그리고 학교와 학교 간의 그 격차가 너무 심해요. 격차. 네. 그래서 이 도농복합도시도 있고 새로운 신도시 개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민통선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작은 학교, 큰 학교에서 이런 격차를 없애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네. 학교와 학교 간의 격차요. 두 번째는 이걸 해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우리 누리 사업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원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네. 금년에 9,300억이 들어가고 내년에 한 1조 2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정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야 이제 무상교육도 한 단계 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정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이미 이 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요. 이것이 잘 돼야 우리가 내국세에서부터 20.27%를 받는 것을 25%로 늘릴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대략 경기도가 한 2조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국회를 움직이고 정부를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금년 가을 국회 때 해내지 못하면 시기를 놓치는 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달성해내기 위해서 저는 우선 최선을 다해서 우선 재정 확보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이런 일들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월호 참사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 바로 안산 단원고등학교 아닙니까? 네. 특별히 교육감으로서 이 안산 단원고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요? 네, 제가 아마 교육감이 된다면 1차적으로 과제가 이 단원고등학교 희생자들과 단원고등학교 자체 남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희생자와 희생당하신 선생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역사에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들에게 보답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는 관점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이 과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장학기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그 장학기금을 통해서 그분들의 뜻과 꿈을 이어가자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장학금을 만들면 단원고등학교 입학생 전원을 저는 장학생으로 뽑자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장학생들은 경기도 전체에서 학업 성적에서 뽑는 게 아니라 각자의 꿈과 재능과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뽑아서 정말 저는 단원고등학교를 전 세계에 나라도 손색 없는 정말 아주 대단히 훌륭한 그런 학교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이 희생자들에게 헌정을 했으면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려면 특별법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일을 해나가기 위한 특별 기구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선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인신공격이니 뭐니 이런 게 나쁜 거지 정책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상대가 될 후보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의 조전영 후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조전영 후보 측의 공약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전영 후보는 이름 앞에다가 아주 전교조 명단 공개 이렇게 해놓고 가시니까 반전교조 전교조를 없애자고 하는 입장에서 나가고 계신데요. 저는 엊그저께도 제가 교총도 제가 방문해 왔습니다만 사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의 그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의의 경쟁이나 혹은 선의의 어떤 다른 보완적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의 조직이나 교총의 조직이나 또는 다른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나 혹은 기타 이런 데 속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직들이 잘 교육으로 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이지 어느 조직은 배제하고 어느 조직은 뽑고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 반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원비를 받아서 먹을 때 그 지원금으로 받아서 먹는 학생의 어떤 자존심이나 교육적인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무상급식 계속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이제 시간을 동등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시간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재정 후보였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렸죠. 역사 지방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전투표 참여하셨던 분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레일 플래닛. 문의 1899-7186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5천만이 함께 부르는 한우송. 아이고 형님, 한우를 사달라고 하니 수입산을 사주시네. 하늘과 땅 차이. 한우는 정성이 기가 막혀, 영양이 기가 막혀, 신선도 기가 막혀, 고기 맛이 기가 막혀. 알면 알수록 한우가 기가 막혀. 한우 자조금. 체육과 함께하는 금요시사 퀴즈. 육사 지방선거 당일까지는 5일 정도 남았지요. 근데 아직까지 누굴 찍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각 지역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상대 후보자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 비방하는 전략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기 좀 좋지 않은데요.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이 전략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기는 다 영어라 혀를 좀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크리에이티브, 2번 포지티브, 3번 네가티브, 4번 HDTVE. 요건 좀 억지스럽네요, 우리 작가. 자,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을 해서요, 뮤지컬 헤드윅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대한민국 뮤지컬의 신화 헤드윅은 수백 회의 공연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작품입니다. 브로드웨이 원작을 능가했다는 평을 받으면서 장장 10년 동안 무대 위에 올랐던 이 작품은요, 2014년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은 만나볼 수 없다고 하니까요, 오리지널 버전의 헤드윅을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뮤지컬 헤드윅은 삼성역 백암 아트홀에서 오는 9월 2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최욱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어떤 퀴즈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육사 지방선거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죠. 네. 오늘은 뭐 또 사전 투표를 하고 있고요. 네.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오늘의 정답인 이 전략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이 전략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예, 1번 크리에이티브, 2번 포지티브, 3번 네가티브, 4번 HDTVE. 이건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작가? 네. 예. 자,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정답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5분에게 뮤지컬 헤드윅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이거 뭐 얼마 남지 않았네요. 6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공연이니까요. 네, 많은 분들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우리 변호사님께 네. 대단히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하면 안 됩니다. 쉬운 질문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또 진행자님도 네. 사실 그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또 이제 지난 일이니까 네. 제가 또 굉장히 그 지지를 했었어요. 예, 잘 되길 바랬었고.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지? 그랬었는데 네. 오늘 이제 퀴즈랑 좀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네. 오늘의 정답인 이런 전략으로 좀 이렇게 고초를 겪은 적도 있으신지, 아니면 또 심지어 이런 전략을 사용한 적도 있으셨는지 솔직하게 좀
네.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것은 이제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라는 거였어요. 그 운동 한 10년째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책 중심으로 선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 없죠. 네거티브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말이죠. 네. 정책을 가지고 네거티브 하는 것은 정책에 관한 토론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험담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시범을 딱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정말 다 좋았는데 너무 친절한 나머지 정답이 지금 너무 많이 발설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시겠는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 이렇게 봤더니 말이죠. 이 공방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초조하고 조급한 나머지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걸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불편하지요. 예. 우리 또 진행자님 말대로 이게 공약으로 이 싸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공연 선물 뮤지컬 헤드윅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 이 유명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 무대는 다 한 번씩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작품 최고의 스타를 발굴해내는 스타 사관학교라는 별명도 있어요. 스타 사관학교. 네, 엄청난 스타들이 다 함께했습니다. 네. 조승우 씨, 송창희, 윤도현, 김재우, 김동완, 박건영. 와, 정말 얘기만 해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들이 함께했었고요. 네, 최욱은 안 계시네요. 네. 제가 있었으면 오늘날에 이런 흥행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헤드윅을 시작으로 스타덤에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충무로의 기대주 조정석 씨, 그리고 오만석, 그리고 엄기준 씨도 헤드윅을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 이 공연에도요 만만치 않은 스타들이 함께합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헤드윅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회차 매진을 시켰던 조승우 씨, 그리고 박건영 씨가 함께하고요. 그리고 90년대 최고의 여성 락커죠. 서문탁 씨가 함께한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안 볼 수가 없네요. 탐나네요.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의 수고로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퀴즈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를 드시고요.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이 선거 전략을 무엇이라 일컫느냐.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크리에이티브, 2번 포지티브, 3번 네거티브, 4번 HDTVE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욱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죠. 북한이 일본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일본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일본의 협의,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본 와세다 대학의 이종원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납북자 문제, 북한과 일본이 그동안의 주장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 중국, 한국이 촉각을 곤두고 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합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독단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좀 극적인 합의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핵 문제로 북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돌출된 행동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일본에서도 약간 극적이었기도 했지만은 생각보다 상당히 먼저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어제 발표는 상당히 수상이 아베 부장이 직접 얘기를 하고 극적으로 했는데 아직 합의된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도 금방 해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그걸 봐가면서 제재 해제를 한다는 거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방향성만 지금 제시를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뭘 실행하는 결정을 한 건 아닌데 근데 내놓은 보따리를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이고 국교 정상화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치달릴 수 있는 일본과 북한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는 일거의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상당히 좀 외교적인 충격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그 일본 쪽에 일본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반응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갈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고 이번에 북이 납치 문제 해결에 관해서 이전보다 강하게 약간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대한 기대치 때문에 그리고 또 기대치가 있어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본이 외교가 약간 아베 외교가 한국 관련 중국 관련해서 아시아와 외교가 상당히 좀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뒤집을 수 없는 외교적인 성과를 보인 거니까 그런 면에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근데 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핵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상당히 이 국제적인 공조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일본만이 너무 나감으로 해서 국제 공조를 흐트리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이야기가 주요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아마 현실적으로 핵 문제의 진전 없이 북일만 먼저 나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그걸 네. 알기 때문에 발표는 상당히 크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하는 거는 약간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발표를 성급하게 내용을 부풀려서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신중론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진전은 네. 지금 당장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아베 총리의 국내적인 지지가 높고 그리고 또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에 그 핵 개발 같은 걸 사실상 인정시키기 위해서도 납치 문제에서 큰 어떤 결단을 내려서 네. 그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북일 관계를 급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북한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북일 순회회담까지 갈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졌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국제적인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나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그 가능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나 아니면 적어도 내년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이내에 아베 금년 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지금 일본 주변에서 총리 주변에서도 아베 총리 자신의 방북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관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아마 급진전될 가능성은 부인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북핵 문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기만도 어려울 텐데요.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 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납치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를 인도 문제라는 걸로 해서 틀을 넓혔거든요. 네. 거기에는 전쟁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일본 사람들의 유골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거를 인도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인 핵 문제 제재 하에서도 인도 문제 같은 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인도 문제라는 틀을 굉장히 넓혔기 때문에 핵 문제가 진전이 없어도 상당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북일이 교섭도 하면서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운신의 폭을 좀 넓혔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표현화될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국교 정상화까지는 핵 문제 해결이 되기 전에는 안 되겠죠.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북일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데 상당 부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세다대학교의 이종원 교수였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에어컨들이 바람의 세기로 경쟁할 때 빗새는 바람의 온도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건 더 빠르게 시원해지는 바람이니까요. 에어컨의 바람을 넘어 LG 빗센.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